네, 10분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하는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오늘도 매경의 허준이죠.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경의 허준이란 말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정말 목표가를 터치한 멋진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매니저님. 네. 무려 3가지 종목입니다. 네, 종목들 와. 3가지 정도 오늘 또 더 올라왔는데요. 네.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고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서부 T&D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날 공략을 했고 9%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네, 일단 용산 지역에서의 어떤 재개발 이슈 이 부분이 이제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 T&D 같은 경우는 7월 말쯤에 이제 이렇게 26일 날 기준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주가가 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8,400원 선까지 해서 8,500원 제가 목표가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제 서부 T&D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서부 T&D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리뷰해볼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되겠습니다. 오늘도 히토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7%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오늘장 기준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슈가 이제 뜨긴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문제가 이제 나타나긴 했었는데 대만 쪽에서 이슈가 지금 터트려졌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대만은 압박을 시도를 하니까 군사적으로 압박을 시도를 하니까 대만 쪽에서 우리도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군사 훈련을 진행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된 겁니다. 오늘장 기준에서 이제 3,600원대까지 이제 종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종가 마감 기준이 추세를 돌파한 구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3,500원, 3,600원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장에 단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추가 슈팅이 가능한 구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나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도 추가적인 또 상승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 비슷한 관련한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이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재배 구조 개편 이슈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기적으로 제가 이슈를 기술적으로 괜찮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19% 이상 상승은 했지만은 점진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는 시점,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로 들었던 6만 원 선 기준 있죠. 이 라인대 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까지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꼬리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윗꼬리 형태를 또 한번 추종할 수 있는 내일장의 단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을 합니다. 네,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진짜 동의보감을 한 편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동의보감에 올라갈 종목 보기 전에 오늘의 꽂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허준님이 꽂힌 섹터는 렌터카 되겠습니다. 렌터카 최근에 뭐 이슈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폭우 이슈 때문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 봐요. 네, 폭우 이슈도 폭우 이슈였고 원래 렌터카 이쪽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제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는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부족 사태, 신차에 대한 부족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를 만드는 재료 자체, 부품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일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고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좀 낮은 이 신세대 같은 경우는 네. 차량을 사기보다는 렌트해서 그냥 타자 이런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두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렌터카 시장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 모멘텀 같이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도로에서 보면은 뭐 서커라든지 렌터카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자 있었던 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쪽으로 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나타났었고 국지성 호우죠. 한마디로 이제 소나기가 정말 강하게 내린 것인데 기상청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기상 같은 경우가 불안정한 요소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 어제장 같은 경우가 강남 상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쪽,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었죠. 다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게 좀 안 좋은 내용인데 보면 차가 물에 잠겨서 차 위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도 있고 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서초구 지역대 보면은 여기도 버스가 물에 잠기는 거 하면은 정말 좀 위태위태한 지역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남 지역 일대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낮은 지반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많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비가 같이 쏟아져 내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북한 쪽에서 이제 댐 임진강 상류 한강댐 수문을 갑작스럽게 여는 바람에 이 물이 한강물이 이렇게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댐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이긴 하지만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가지고 있는데 네. 여튼간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차량 침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차량 침수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렌터카를 일단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에 단기적인 시장 관심이 시초가에 좀 강하게 쏠렸는데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순간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왜? 아직까지 국지성 호우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를 해두면서 렌트카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폭우로 인해서 렌트카에 꽂히셨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포인트가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우려 뭐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차를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신차를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고 네. 특히나 경차 부족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오. 여름철 이제 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이 휴가철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싶지만은 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휴가철에다가 지금 이것까지 겹쳐서 지금 렌트카 시장이 초호황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꽂힘 섹터 렌터카 업체로 또 들어봤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렌터카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SK 렌터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렌터카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롯데 렌탈하고 SK 렌터가 이제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고차 판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SK 렌터카입니다. 이 장기 렌터카 수익성이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회사가 현금성 자산도 뚜렷하고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 그냥 회사 자체가 그냥 실적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 호우가 한 번 더 나타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 수급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 렌터카 꼽아주셨습니다. 방금 롯데렌털이랑 합해서 또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롯데렌털이 아니라 레드캡 투어를 가져오셨습니다. 여행주 아닌가요? 네, 이건 여행주라고 일단 알고 있죠. 네. 근데 렌터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 쪽하고 그리고 이 주요 사업자가 이제 상용 여행 쪽하고 렌터카 쪽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보면은 이 그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여행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네. 여기서 좀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또 여행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가 렌터카 사업이 초호황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에서 재무 건전성이 또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려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레드캡 투어랑 SK 렌터카 목표가 한번 간단하게 짜볼까요? 네,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바로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만 원 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만 원 선까지 오늘장에 이제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형태를 그대로 다시 타고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렌터카는 목표가 10,000원, 레드캡 투어는 23,000원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우리 김성현 매니저는 밴드에서 또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골든타임 그리고 황금 전략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